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북민전TV의 최정훈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트럼프의 인내심에 돌을 던지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백두산에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아마도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백두산은 높이 2750m로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우리 대한의 자랑스러운 산입니다. 지금은 물론 북한 김씨 일가의 거짓 역사에 이용되지만 통일되면 백두산이 길을 받아 한 번씩은 다녀와야 할 곳이기도 하다 그겁니다. 백두산은 현재 북한 양강도 삼지연군에 위치한 백두산과 중국 연변에 위치한 장백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김일성이 중국 모태똥역의 절반을 팔아먹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산이다 그겁니다. 저는 양강도에 살면서도 백두산에는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리고 탈북 후 고향의 향수가 그리워 중국의 장백산도 한 번 가보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같은 산인데도 북한에서 올라가 보았던 백두산의 공기와 중국 장백산의 공기가 달라 보였다 그거예요. 이게 아마도 추억과 조국애와 관련인 듯한데, 자 그럼 왜 뜬금없는 백두산 얘기를 할까? 일단 백두산은 밑에서 본 것과 정상에서 본 느낌이 다르고, 맑게 개었다가도 안개가 끼고 비가 오다가도 눈으로 바뀌고 참 알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는 속을 알 수 없거나 검었다 푸르렀다 하거나 마음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백두산 날씨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표정관리를 잘 못해 자주 다른 사람들한테서 듣는 얘기긴 합니다만 저 얘기는 아닙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일제와 15년간 싸우고 김정일은 또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김정은의 성격이 딱 백두산 날씨다는 겁니다. 자, 불과 나흘 전 일요일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공개하고, 또 어제 6.25에는 미국을 맹비난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자주 얘기하지만 저희 말이 다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니나 김정은과 북한 당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입니다. 이 스티븐 비건이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도 하니 북미 실무 협상 재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연 북한 선전 매체가 어제보다 더 강한 비난으로 그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겁니다. 그럼 어떤 담화문이냐? 오늘 북한 외무성 대변인 외무성님은 북미 회담을 위한 실무를 맡아보는 곳이죠. 이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은 착각하지 말아라는 내용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를 더욱 노골화하고, 또 두 정상들이 관계 개선 노력, 그러니까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 개선을 말하겠습니다. 이 관계 개선을 역행하는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는 강경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을 직접 언급하면서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 그 이유는 폼페이오가 어느 기자회견에서 북미 실무협상 가능성을 질문한 기자에게 북한 경제의 80% 이상이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에 의해 받고 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애들이 열받은 것은 폼페이오가 북한이 제재를 받으니 어쩔 수 없이 대화에 나올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았고 폼페이오의 발언은 개변이다 고 발끈한 거죠. 여기에 아주 있잖아요. 북한 선전 매체가 잘하는 상대방에게 약을 올리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대변인은 폼페이오의 말대로 현재 미국의 제재가 우리 경제의 80% 이상에 미치고 있다면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미국의 목표인가? 이는 싱가포르 북미 순회회담, 북한은 조미 순회회담이라고 합니다. 북미 순회회담에서 채택된 북미 공동성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대조선 적대 행위의 극치다 고 했어요. 또
조미 수뇌부들이 아무리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애쓴다고 하여도 대조선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 작성자들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조미 관계 개선도 조선반도 비핵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히트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뭐긴 뭐겠습니까? 비핵화를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죠. 전 세계가 보고 있으니 자존심은 지켜야겠고, 그러니 생트집을 잡는 거죠. 니들이 약속을 먼저 깼고 니들이 우리를 비난하니 우리는 약속을 깰 수밖에 없다, 그거죠. 처음부터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었던 애들이지만 노력을 하는데 니들이 자꾸 우리를 국제사회에 망신시키잖아, 이겁니다. 여러분, 기대할 거 기대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북민전TV는 시종일관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할 것이며 시간을 벌려고 한다, 이런 꼼수에 대한민국 국민들, 정치인들 속아서는 안 된다, 얼마나 귀 아프게 입 아프게 얘기했습니까?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원인도 미국의 책임있고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은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의 보좌관이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거 아닙니까? 북한 애들은 지난 4월 18일 뭐라고 했습니까?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지가 북미 협상에는 폼페이오가 아닌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나오라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 성격을 아니까, 네? 트럼프와는 관계가 좋은데 너 밑에 있는 참모들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야, 이겁니다. 항상 써먹던 이젠 알 사람도 다 아는 이간질, 그 이간질을 지금 하는 거죠, 북한이. 뭐 그렇다고 트럼프가 자기 사람들을 질책하거나 북한 김정은과 그 패당들이 이간질한다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폼페이오나 볼턴을 자르겠어요? 천만에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결과로 책임을 지고 잘린 건 오히려 북한 애들입니다. 김정은은 그 책임으로 최선희 국장을 잘랐어요. 새로 국장이 된 인물은 건정근이라는 인물인데 얘가 또 오늘 하노이 순회회담의 교훈에 비춰보아도 일이 될만 하다가도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가곤 하는데, 앞으로도 내가 우려하는 것은 폼페이오가 회담에 간해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우리도 그 책임으로 충성분자들을 잘랐으니 니들도 잘라라, 부추기는 거죠. 애매한 밑에 사람들 자르고 보니 억울한 거지 아닙니까? 볼턴 보좌관을 향해서도 인간 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라, 그 수준없이 쌍욕을 했어요. 폼페이오고 볼턴이고 다 배제하고 트럼프와 김정은 너 나 둘이서 하자, 이건데 참 개구리 올챙이 생각을 못한다는 조선 속담을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서방 사람들은 얘들 뭐니? 그냥 귀여움으로 받는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협박까지 하며 불나방처럼 호랑이 코트를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이 대변인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실력 행사의 방아쇠를 당길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계속 비방하면 실력으로, 네? 웃음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너네하고 실력으로 한판 붙자, 뭐 이겁니다. 그리고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수령님 건의, 다 아시죠? 김정은을 축켜 세우는 걸, 이거 빼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제재 해제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 국가는 미국의 제재에 굴복할 나라가 아니며 미국이 치고 싶으면 치고 말고 싶으면 마는 나라는 더더욱 아니다는 아주 당찬 개변을 내려놓았어요. 자, 그럼 북한이 이렇게 배짱을 내미는 이유는 뭘까? 뭐겠습니까? 시진핑이 왔다 갔잖아요. 시진핑, 네? 시진핑이 얼마나 많이 주려고 약속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중국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들어온다, 이런 소문에 각자 장사꾼들은 자기 판단으로 중국이 밀가루를 줄 거야, 아니 흰쌀을 줄 거야, 뭐 이러면서 쌀 가격이 올라가면 팔려고 숨겨놨던 쌀과 밀가루를 시장에 내다 판대요. 지금 보릿고개잖아요. 보릿고개인데 북한 시장에 쌀이 넘쳐난대요. 네? 한북도, 양강도, 신우주 여기 시장에 다 알아보았는데 1kg에 5,800원 하던 쌀이 갑자기 5,200원이 되었답니다. 쌀이요.
네? 김정은이 허풍에 일반 주민들이 쌀을 조금 내린 가격에 사 먹으면 좋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 그겁니다. 그러다가 중국 시진핑이 집짐승 사료인 대두박 아시죠? 대두박은 콩에서 기름을 짜낸 후 그 찌꺼기를 그 기계로 압축한 집짐승 사료다 그겁니다. 이런 대두박이나 썩은 밀가루를 보내면 네? 그럼 평민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쌀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서 조금 남겨 먹으려고 아끼던 쌀들을 저 김정은이 허풍 때문에 지금 내다 파는 거잖아요, 시장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여기 문재인 정부의 어리석은 판단이다 그겁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진핑이 왔다 간 다음부터 한국에 대한 비난을 안 하기 때문에 좋은 징조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동안 한미공조를 외세 의존, 인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문제, 군사훈련 및 연습은 대북 적대 행위 뭐라고 이게 비난했던 북한이 엿새 동안 그러니까 20일부터 지금 현재 비난을 하지 않으니 북한의 대외 대응 방식이 변화가 있다. 뭐 이러고들 있어요. 지금 이 정부가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한다는데 북미 회담도 걷어차고 있는데 한국을 비난하지 않으니 북한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남북 간 물밑 접촉 때문에 일정 부분 성과가 나왔다. 국제기구를 통해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건 뭐 천진한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아니 그럼 북한이 쌀을 받아먹고 다 떨어진 다음 또 비난하고 그럼 비난하면 또 쌀을 주고 뭐 이러겠다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언제까지 김정은의 비율을 맞추고 비난하면 기분 나쁘고 안 하면 기분 좋고 이 무슨 북한 노동당의 설문조사를 하나요?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는데 그동안 잘하던 거 있잖아요. 또 숨가쁘게 김정은을 만나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은이 지금 트럼프의 인내심에 돌을 던졌는데 참 씁쓸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